안녕하세요. 내려놓음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를 위한 내려놓음 정화법 3강으로 온전한 수용과 책임,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화를 함에 있어서 온전한 수용과 책임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전한 책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혹 왜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혹은 왜 내 잘못으로 돌려야 되냐, 혹은 왜 내 탓으로 돌려야 되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은 탓이나 잘못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탓은 이제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 그냥 결과로 끝나버린 상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네 탓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냥 내가 내 잘못이고 그냥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까지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내 탓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의미를 보면 내가 죽일 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보다 더 온전한 상태로 바꾸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냥 내가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는 상태가 저는 탓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니 탓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거나 들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잘 느껴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조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누군가에게 니 탓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니 탓이니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는 그 뒤에 부분, 그 행동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뭐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네 탓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이건 네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네 탓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왜 내 탓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 탓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면 사실 내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속상한 거죠.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그런데 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탓으로 자꾸 돌려버리니까 내가 이것을 바꿔서 온전한 어떤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탓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고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탓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게 가장 힘든 이유가 나에게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결과가 이미 결론 지어졌고 나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 되거나 아니면 바르게 어떤 선택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생각 자체까지 이렇게 생각이 번지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그냥 나는 잘못한 사람이야. 그냥 내 탓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이렇게 끝나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 탓이, 네 탓이야 라는 말은 사실 상대방에게 또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정말 통해서 이거는 나의 책임으로 이제 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좀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반해서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온전하게 바꿔놓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사용하는 말 중에 책임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보면 책임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자는 그 일에 대해서 권한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 책임자가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의미처럼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래서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사람은 100%다 온전하게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툼이 생겼다고 할 때 내가 나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탓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일단 나의 책임으로 돌려서 이 지금 다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대방도 잘못이 있고 나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손뼉도 이렇게 쳐야만 소리 나듯이 그러니까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00% 나의 잘못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하고 나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판단을 내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고 해서 내가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자로서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건 네 책임이니까 이거는 너의 능력껏 그걸 해결하라는 느낌이 뒤에 붙잖아요. 그리고 네 책임이라는 것은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을 준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갖습니다. 네 책임이니까 네가 이런 어떤 너만의 어떤 능력과 권한을 통해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평상시에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봐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네 탓이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결을 해 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탓에는 그 뒤가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잘못이야 라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의 오류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나의 탓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나에게 모든 권한과 능력이 나에게 있고 모든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다라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자주 표현을 하게 되면 점점 비참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탓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나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나 어떤 오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의 권한과 능력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대함을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일 온전하게 책임을 지고 온전하게 먼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을 진다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존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온전한 책임자가 될 때 보다 더 온전한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왜 힘들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건 힘들 수 있거든요. 권한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건 왜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나의 풍요와 평화와 행복, 자유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뒤에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남 탓을 하면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급도 더 잘 될 테고 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분명히 더 성공적인 모습을 될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남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 탓을 하지 않는 건데 남 탓을 하지 않을 때 나의 책임이라고 할 때 자기 주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평화롭기 위해서, 풍요롭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근데 이 네 가지 덕목 중에 그냥 행복을 제가 편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나의 행복을 깨는 것들이 많아요. 삶 속에.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갔는데 직장 상사가 자꾸 뭐라고 해요.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업무도 이렇게 제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게 준다고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나의 행복이 깨진단 말이죠. 외부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길 바라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직장 상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내 생각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 불행한 거예요.
직장 상사가 변해야만, 내가 내 생각대로 변해줘야만 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100% 나를 만족시켜 주진 않거든요. 나랑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대부분 이것 좀 이렇게 좀 해, 저렇게 해, 혹은 이렇게 난 이거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상대방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이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 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것도 나의 행복에 대한 권한이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 똑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맨날 하던 대로 한다면 나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결국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책임이라고 둬야 되고, 나의 그 행복 결정권을 찾아와야 돼요. 타인에게 주면 안 돼요. 상대방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들어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부부 관계를 하시든 친구 간의 관계를 하든 그 관계 속에, 직장 상사의 어떤 관계 속에 상대방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안 변합니다. 정말 상대방이 변한다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거는 나 자신을 돌아봐도 똑같아요. 나 자신도 정말 바뀌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결국은 상대방에게 나의 행복의 결정권이죠. 그 결정권을 넘겨준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바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계속 불행한 상태를 계속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책임으로 두는 거예요. 나의 책임으로 두게 되면 내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의 행복에 대한 결정권을 반드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정화를 선택할 때 풍요와 평화와 행복,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보다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순수한 자유의지를 더욱더 느끼게 될 수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그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의 행복 결정권을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제 제가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앞서서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거나 뭐 PPT 화면을 보거나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정보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딱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가 우리 눈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질문을 한다면 어떤 분은 못하고 있다. 아니죠. 어떤 분은 매우 못하고 있다. 어떤 분은 못하고 있다. 어떤 분은 그저 그렇다. 잘한다, 매우 잘한다.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냥 5가지 나누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나뉠 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렇게 나뉠까요? 그렇게 나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 때문에 그런 관점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기억이 다 달라요. 지식도 다르고 관념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해서 자신만의 판단이 생기고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자신만으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아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는 표현을 쓰세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그 이면에 보면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억을 기반으로 이건 객관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현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나의 마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잘하는 정부인지 못하는 정부인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만약 경제의 관점으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경제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잘하냐 못하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 자체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나의 기억으로죠. 나의 기억을 통해서 수많은 관념, 이념, 어떤 경험, 지식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기억을 통해서 관점이 생기고 그런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외부가 따로 별도로 존재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게끔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정부라면 못한다고 판단하면 못하는 정부를 내가 창조하고 있는 거고 현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잘하고 있는 정부를 내가 창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PPT 화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크린에 예를 들어서 PPT 화면을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쐈어요. 그러면 PPT 화면에 이제 이런 이제 자료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글자 중에 하나가 오타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나랑합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나자를 사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 이 스크린에 떠 있는 걸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꾼다는 거죠. 바꾸려면 컴퓨터 안에 있는 그 파일에 들어가서 나자를 사자로 바꿨을 때 다시 온전하게 사랑합니다라는 글자가 PPT 화면으로 이제 스크린에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호oponopono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외부는 이런 내면의 정보, 내면에 갖고 있는 이 기억과 이런 관념,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빔 프로젝트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 있는 그 기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바꿔야만 외부가 바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모두 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조차도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로 표현을 하듯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관점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외부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상향이 다 틀리고 누구는 이걸 보고 아름답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세상을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을 계속 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현상을 내 마음에서 지어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 말은 이게 이제 검색을 나중에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저희 책 제목인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글귀를 아예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모로나 여사의 좌우명이었죠. 어떻게 보면 책상 앞에 모든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글귀를 제가 그러니까 호흡노폰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좌우명으로 삼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든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좌우명을 삼고 나니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아,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상황이 점점 좋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봄에 내면에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탁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이 글귀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내면으로부터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속세는 이제 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있고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평화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도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 개가 중첩이 되면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평화도 문제도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사실 이때부터 제 삶이 엄청난 변화를 이제 겪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짧은 글귀를 얻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지금 나오는 이제 글귀가 이제 내면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저의 어떤 철학적인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의 결론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나 자신이 존재하며 문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나 자신이 존재한다.
평화가 존재하는 모든 때에 나 자신이 존재하며 문제가 존재하는 모든 때에 나 자신이 존재한다. 평화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나 자신이 존재하며 문제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나 자신이 존재한다. 우주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의 책임이다. 모든 것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하며 모든 것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 글을 쓰고 나서 정말 기쁜 정말 희열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제 나만의 어떤 철학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세상을 더 다시 다르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좀 함께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항상 계시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문제가 존재를 하든 평화가 존재를 하든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순간에 내가 존재하든 어떤 상황에 존재하든 그 상황이나 때나 곳에 평화가 있든 문제가 있든 항상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삥 돌려서 이렇게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가져보시고 1시 방향에 누군가를 만나고 어느 곳에 있었고 2시에 어느 사람 만났고 어느 사건이 있었고 누군가 있었고 3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4시에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루 일과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바로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나는 항상 그곳에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존재성으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대방도 펼쳐지는 거고 세상도 펼쳐지는 거고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의미는 나의 책임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탓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내가 만일 엄청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렸어요. 그러면 내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내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잘못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누군가는 잘못을 안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누군가는 20% 잘못하고 누군가는 80%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펼쳐졌다는 의미지 그 펼쳐짐에 있어서 내가 피해자가 됐는데 왜 내 탓이냐 내 잘못이냐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단지 그곳에 있었고 그 때에 있었고 그 상황에 내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존재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더 깊게 이해를 하다 보면
그냥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느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 인정하기가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만약 큰 상처를 입거나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사실 이 말을 수용하시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 말을 굳이 수용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말을 통해서 모든 걸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정말 태어났는데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뭐 전생의 과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과부를 없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피해가 될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 아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단지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을 힘드실 때는 이걸 굳이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이 단지 나의 존재성을 통해서 그냥 경험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주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의미가 다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파고라는 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둘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줄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바둑을 두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AI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알파고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우연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 나의 자신이 내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이 세상과 타인과 그리고 어떤 상황들, 사건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라고 얘기 드는 거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책임은 나의 잘못도 나의 탓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는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인데 내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흙탕물이 존재하잖아요. 그 흙탕물이 어떨 때는 더럽다고 느끼고 머드 축제에서는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흙탕물은 그냥 흙탕물로 존재하는 거지, 그냥 흙탕물이라는 온전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의 관점으로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현 정부도 똑같고 어떤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기억과 관점을 가지고 판단할 뿐이죠. 이 세상은 이미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죠. 모든 기억, 정보가 우주를 창조하기 때문에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정보는 바로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고 우리는 우리 내면의 정보를 봄으로써 타인과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10년 전에도 1년 전에도 항상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어, 나의 존재성으로 이 우주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존재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책임을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바로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타인, 사회, 정부 혹은 세상의 탓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이 지금껏 창조한 결과물인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행복하고 평화롭다면 그것이 타인, 사회, 정부 혹은 세상 덕분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이 지금껏 창조한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지금 불행하다면 행복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지금 행복하다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과연 그것이 사회나 타인의 탓인가, 아니면 타인이나 사회, 세상의 덕분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경우도 많아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타인의 덕분이다, 사회의 덕분이다, 정부의 덕분이다, 세상의 덕분이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내가 잘한 거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죠. 그냥 즐기는 거죠. 그거 기쁨을 즐기는 것 뿐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탓을 합니다. 내가 힘들거나 고난을 겪거나 불행을 겪을 때는 타인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합니다. 사실 이때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 책임으로 두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를 방어를 하는 건데 그냥 남 탓을 해버리면 내 잘못은 없으니까 사실 편해요, 마음은.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의 온전한 평화는 얻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행복권을 타인에게 맡겨버린 거니까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타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바뀌어줘야만 내가 행복해지니까 나의 행복권을 누구한테 넘긴 거냐면 바로 타인에게 넘긴 거예요. 만일 사회 탓을 하고 있다면,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면, 세상 탓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사회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야만 내 행복이 돌아올 텐데 사회나 정부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결국 계속 불행한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나의 행복권을 사회나 정부나 세상에게 주면 안 됩니다. 가져와야 돼요, 나에게. 내가 변해서, 내가 정화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정화해서, 책임지고 정화해서 나의 평화와 풍요와 행복과 자유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의 결정권을 타인이나 사회나 정부나 세상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에만 탓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순이죠. 이 모순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순의 상태에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고 영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순을 깨야 되는 상태, 그게 모순이 깨진 상태가 바로 제로의 상태입니다. 제로의 상태는 모순이 깨진 상태, 자신의 모순을 자각을 하고 이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화를 해서 그 모순을 바로잡았을 때에만 우리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모순을 최대한 빨리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내 탓, 내가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외부에게 어떤 나의 어떤 모든 나의 어떤 행복과 그런 자유를 외부에게 심지어 신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그런 권한들을 외부에게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느끼는 평화, 풍요, 행복, 자유는 누구 때문에 얻게 되었는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언가 정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여튼간 평화와 풍요와 행복,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걸 얻게 된 거예요. 다 나 자신이 창조한 거죠. 나 자신이 느끼는 고난, 불행, 문제, 고통도 누구 때문에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유에 어쨌든 내가 자각을 했든 못했든 어쨌거나 내 자신이 창조를 한 거죠. 평화, 풍요, 행복, 자유를 내 자신이 창조했다고 느끼면서 고난과 불행과 문제, 고통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면서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창조자가 되는 법, 미용고사 이 네 마디 말이면 충분합니다.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1강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온전한 수용과 책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걸 경험을 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그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때부터는 이제 온전한 수용과 책임을 가지고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정화를 하신다면 기존에 정화됐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화가 될 것이고 훨씬 빠르게 영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온전한 수용과 온전한 책임과 온전한 정화가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겪게 될 것이고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이 온전한 책임, 온전한 수용과 이 온전한 책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전한 수용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강에서는 진리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자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4강에서는 진리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